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스쌤, 오늘 2021년 첫 방송인데 혹시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2021년에 지덕체를 좀 갖고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덕체, 언제 들었던 네. 단어인지 네, 이렇게 그래서 또 약간 요새 레트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봉사활동도 좀 다니고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이건 재활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지덕체를 가꾸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 나연쌤- 말에는 한번 어떻게 됐는지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연쌤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별다른 계획은 없고 그냥 코로나 잠잠해지면 저도 운동이랑 이제 현장 봉사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방송일 기준 15일인데요. 이날 오전에 공개되는 우리 집 플라스틱 어디서 왔니?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먼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플렉스님 댓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구글플렉스님이 팟빵에 후원해 주시면서 같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채식 콘텐츠 참 좋네요. 채식 위주로 먹고 있는 중이라 영양이 부족할까봐 백미를 포함해서 오곡밥을 먹고 있고 무나 콩나물 같은 것도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속 가능한 채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일단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이수근 님이 진행하셨던 이식당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옥수수밥이랑 감자밥을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해서 드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나요. 네, 특히 최근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좀 한파도 있어가지고 집에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무나 콩나물 같은 그런 솥밥 지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지훈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기다리던 콘텐츠 감사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채식을 하는 이유는 다들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식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식단은 방향 설정과 같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지피지기 초대석 새해에 만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한스쌤이 이제 채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카카오 1분에도 관련 블로그를 낼 예정이니까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속 푸른 달님 댓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카카오 1분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스를 검색하시면은 채널을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해서 저희들 좋은 콘텐츠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 푸른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편해야 하는데 연금밥 같은 밥솥은 이용하면은 식단이 되게 좋을 것 같다. 해시태그와 같은 캠페인도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도 찾기 편해가지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소개 감사하다. 이러한 내용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특히 저도 해시태그를 그때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능력자분들께서 사진을 정말 아름답게 다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금손인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린피스에서 하고 있는 채식 한 끼 최소 한 끼도 한번 해시태그로 검색해 보시면은 좋은 그런 레시피나 그런 채식 관련된 콘텐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로운 플라스틱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집 플라스틱 어디서 왔니 보고서가 방송일을 기준으로 오늘 오전 중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청취자분들에게만 먼저 살짝
보고서 발간보다 앞서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다운 그린피스 데이터 액티비스트 그리고 문소영 그린피스 자원활동가님입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에서 데이터 기반 컨텐츠를 제작하는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리서치에서는 조사 기획 및 데이터 산출 등 조사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소영이라고 하고 플라스틱 리서치 참여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운쌤, 소영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우리 집 플라스틱 어디서 왔니 보고서 지난해 이제 시민조사가 진행됐고 드디어 올해 그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서의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직관적인 제목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아이디어가 출중하신 많은 분들께서 보고서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해서 실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주요 플라스틱 품목과 브랜드에 대해 신상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무엇이고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직접 참여형 시민조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기업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들의 책무성과 실제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기 위해 기획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고 또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운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직접 이번에 참여해 주신 문소영 선생님도 이번에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문소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총 몇 가구가 얼마 동안 참여했나요? 전국 260가구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조사 설계와 계획은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을 모집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시민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했는데 이러한 계획들을 끝마치고 10월 중순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조사 개요와 플라스틱 사용량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를 진행을 했고요. 아울러 조사 단계에서 시민분들이 일주일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입력을 해주셨고 그러한 결과 덕분에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운쌤께서 이제 조사 설계란 계획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반년 만에 이 보고서가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 같은데 수영쌤이 이제 이 260가구 중 한 가구로 참여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번 조사에 혹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네, 원래 첫 번째 이유는 그린피스 자원활동가로 활동해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많이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네. 이번 활동이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조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활동을 알게 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딱 뭔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활동이 나온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소영쌤은 제가 이전에도 뵌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가 개인 용기나 장바구니 등을 챙겨갔을 때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가능한 가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플라스틱 없을지도라는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저 플라스틱 없앨지도 만드는 것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강남 쪽에 강동 지역에서 조사를 했었고 대부분 시장 쪽으로 가서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는 좀 이렇게 저희 예상에는 플라스틱 없이 많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도 서울에는 시장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플라스틱 없을지도라든지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시민분들도 되게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데이터 같은 것들도 특히 그런 뉴스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린피스가 그런 가정 내 플라스틱 배출량을 특별히 조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플라스틱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데 반해 실제 공개된 데이터의 양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과 각 기업들이 공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특히 공공 데이터 또는 국가 승인 통계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데이터 분야에서는 GIGO, 기고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하는데요. GIGO가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즉 이제 직역하자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는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플라스틱 조사가 보다 특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다운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양질의 결과를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조사를 특별히 시민 참여 조사로 진행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는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의 참여가 보다 특별했는데요. 시민분들께서는 직접 자신의 가정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의 브랜드와 제품을 기록하시고, 저는 이를 데이터화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탐색하고 기업과 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그린피스가 이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잖아요. 일례로 이제 재작년 9월에는 홍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이른바 브랜드 오딧, 그러니까 기업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 조사는 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조사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는 설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면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많은 시민분들과 유의미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보다 심사숙고하는 과정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고,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저희도 처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고 싶어도 여러 어려움이 따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시민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문소영 선생님은 이번에 플라스틱 리서치를 하는 동안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기억나는 거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제조사에 삼다수가 포함되어 있던 점이었는데요. 저희 집도 정수기가 있지만 매출 시에는 아버지께서 삼다수를 이렇게 챙겨가시기 때문에 조사 기간에도 몇 병 나왔었는데, 이런 많은 큰 제조사들을 제치고 삼다수가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제조사 상위에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제조한다 할 수 있지만 삼다수는 생수 하나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위에 랭크하게 되어서 생수병으로 인해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소영쌤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삼다수 페트병을 수거하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그런 자판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기업도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운쌤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로는 저 또한 이제 사전 테스트 단계에서 제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밥 먹는 것을 좀 귀찮아하는 편인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냉동 볶음밥이라는 한 가지 음식만 먹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크서클이 좀 진해졌는데, 균형 있는 식단과 다양한 영양소 섭취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진짜 다운쌤이랑 같이 매주 회의를 할 때마다 정말 다크서클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눈에 띄일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셔가지고 좀 안쓰럽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무사하게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저희 플라스틱 리서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선 자세한 수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 260가구가 참여한 일주일의 조사 기간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은 총 약 16,000개가 발생을 했고, 그중 71% 정도인 11,888개가 식품 포장재로부터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플라스틱 없는 식탁은 상상할 수 없게 된 셈이 된 것이죠. 한 가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을 약
63개, 그리고 하루 동안 약 9개를 사용한 꼴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70% 이상이 식품 포장재로부터 나왔다는 게 많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브랜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도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 결과에 대해서 나연쌤이 하루에 발생한 플라스틱 양을 간략하게 평균을 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결과는 가정 내에서만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조사에서 품목별 플라스틱 상위 배출 기업을 꼽자면 음료류에서 롯데칠성 음료, 가정간편식류에서 CJ 제일제당, 간식류에서 롯데제과, 면류에서 농심, 조미료류에서 청정원, 신선식품에서 풀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는 브랜드들이네요. 네, 그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순위는 매출 순위가 상당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플라스틱 배출량과 매출이 비례되는 현 상황이 지속 가능한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체품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제조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리서치하면서 되게 특이했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한스쌤이 말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성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당이 군산에 있는 그 이성당 빵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성당이 빵집인 줄 모르고 종교적인 건가? 아, 성당. 네,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무지한 편이라서 다들 다운쌤 건강한 음식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빵도 싫어하시나 봐요? 저는 무조건 이제 햄버거죠. 아, 이성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사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결과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렸을 적에 일기 써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들 이제 그 숙제 검사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저희는 항상 마지막에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몰아서 하게 되는데 요번에도 이러한 일기를 활용한 기법을 활용했는데요. 흔히 이제 다이어리 기법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스스로 이제 관찰지를 이제 쓰는 이제 방법론인데 여기서는 좀 그 조사의 어려움을 낮추고자 가정 내에서 자신이 이제 사용한 제품을 1일 단위로 이제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 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플라스틱 일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전국에 260가구의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때가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아마 이성당이라고 하는 이 빵 세트를 선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걸 추석에 선물 용도로 되게 많이 하나 보네요. 저도 어디까지나 이 추정의 단계라서 네. 정확한 결과 저희가 추측하는 내용은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지만 비하인드로 이제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이성당 빵을 이제 드시면서 40개 정도의 이제 플라스틱 비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좀 이제 과도하게 많이 산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상위에 기록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어떤 예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트렌드로서 살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의 보고서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고서 맨 뒷장에는 저희가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서 플라스틱 제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집에는 과연 몇 개의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재밌는 실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쌤께서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의 매출량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유사하다는 것이 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이제 비하인드인데 저희가 이러한 이제 플라스틱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CJ 제일제당이고 동원 FMB고 만약에 삼다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했을 때 저희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소비자들이 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을 줄여주세요라는 저희의 메시지가 흐려지고 각 기업들이 우리 제품 많이 팔렸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많은 부산물들,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비례하는 관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일례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하나를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힙니다. 뚜껑, 그리고 라벨지,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네네. 것들을 플라스틱 종류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리필할 수 있는 구조를 만약에 형성하게 된다면 매출 순위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단순히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쌤 말씀이 진짜 맞는 게 해외에서는 이미 좀 널리 퍼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몇 기업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리필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량은 높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운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활동가 분들이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생수 하나를 뭐 뚜껑이나 띠지나 물통이나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문소영 선생님에게 궁금한 게 시민 조사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있으셨나요? 네,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틀 동안 집을 비우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제대로 기록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고요. 또 네. 아쉬웠던 거는 생각보다 하루 동안 나오는 플라스틱 양이 예상보다 많아서 모으려고 놓아둔 박스가 차고 넘쳤던 게 약간 좀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적지 않은 쓰레기들이 자체에 제조사나 종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문소영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 이성당의 주인이신 건가요? 네? 아닐 겁니다. 제가요? 저는 이성당을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한 진짜요? 번도. 맛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네, 정말 저는- 맛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저는 놀러 가서 먹었었는데 네. 유명한 빵이 뭐 팥빵, 야채빵? 네. 맞나? 맞죠? 네, 맞아요. 단팥빵이 좀 달긴 한데, 근데 저는 되게- 팥을 안 좋아해서 다른 아, 빵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좋아. 유명한 빵집에서 네. 그 빵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 빵도 맛있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꼭 드셔보시길. 네. 이 이성당이 군산에 있는 건데, 네. 깨알 군산 여행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이성당 빵집 옆집에 네. 이성당 빵집 카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성당 빵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을 사서 옆집에 가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한스쌤이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저도 네. 10년 전에 이성당을 갔던 것 같아요. 음. 대학교 때였던 것 그거 같은데. 내일로 하면서 많이 갈 거예요. 네, 저는 그때가 뭐 단체로 가야 되는 무슨 MT 같은 거여서 억지로 갔는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좀 비쌌어요. 네네. 자, 이제 이성당 얘기는 여기서 접어두고 소영쌤께서 이제 좀 아쉬웠던 일화들 공유를 해주셨는데 다운쌤도 이 조사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보다 참여자분들께서 입력해 주시는 결과를 보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참여자분들의 성실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응답자의 이제 전체에서 절반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과대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제조사가 네.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제도를 통해 플라스틱 종류를 파악할 수 없는 제품이 각각 이제 7.5%, 4.1%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제게는 굉장히 이제 아쉽고 동시에 이제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낱개 포장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는데 제가 젤리를 잘 안 사 먹는데 얼마 전에 젤리를 사 먹었어요. 근데 포장지가 불투명해가지고 이제 안에 내용물이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젤리가 3개인가 들어있는 되게 작은 거였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개별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사면 언박싱 하는 동안 이제 화가 나죠. 네. 빨리 먹고 그쵸. 싶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보고서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먹고 마시는 제품 속에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포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출처조차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들에서는 저희 이제 일반적인 제조사들의 제품들도 있지만 저희가 식품 트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기업 또는 특히 이제 실생활에서 더욱더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진짜 다운쌤 말씀처럼 좀 의미 있는 결과인 동시에 정말 씁쓸한 결과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소영쌤은 이번 시민조사에 참여하시고 난 뒤에 일상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아니면 생각의 변화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저 조사 기간 중에는 제가 가족들이 모아둔 플라스틱을 기록을 하고 네. 나서 제가 씻거나 분리해서 배출을 했는데 그걸 가족들이 네네. 되게 좋아했어요. 가족들이 직접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쵸. 그거 네. 중요하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분리 배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조사 기간 네. 이후에 가족들도 제가 조사 기간 동안 했던 걸 봤으니까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게 느껴져서 그게 좀 좋은 변화였던 것 같고 또 하지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있다 보니까 배출량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조사 이후에 줄어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 주변에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도 없고 시장도 없어서 무조건 마트나 그런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네네. 비닐 없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소영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좀 하루빨리 지켜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소영쌤 말씀처럼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뿌듯하네요. 리서치 하시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운쌤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년 동안 오늘 보고서 발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다운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운쌤의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작년 진행한 내용과 더불어서 올해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대규모 리서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 데이터를 통한 프로젝트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제 저한테는 큰 숙제가 있는데 고등학교 이후 다신 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수학의 정석을 다시 펴보면서 올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끔찍하네요. 공대 출신의 우리 나연쌤께도 많은 자문을 구해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과외비로는 주특기 이제 정크푸드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저게 과외를 근대 공식 과외 받는 건가요? 제가 공대는 아니고 정확하게 이공계 출신이 맞는데 과연 수학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공계라고 무조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공계가 많으시군요. 굉장히 큰 고정관념입니다. 맞아요. 예전 팟캐스트 화를 참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연쌤과 저희 이제 붓바살바 그 윤탁쌤께서 4분면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운쌤도 이렇게 애청자이신 거를 어필을 해주시네요. 네, 나연쌤, 한스쌤 목소리로 항상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리서치를 마무리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다운쌤이랑 소영쌤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새해 소망으로도 건강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돌아가 보면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건강한 생산 소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도 단일 재질이 아니면 재활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조사가 단지 대량 생산을 하고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제품의 소비와 폐기까지 모두 기업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기업 활동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되도록 단일 재질로 제품을 구성하거나 비닐 띠지 같은 경우 접착제 때문에 잘 분리되지 않게 하지 않고 더 잘 분리될 수 있게 제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분리배출해서 그것을 뭐 분쇄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업 스스로 수거하는 듯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다운쌤 그리고 소영쌤과 함께 우리 집 플라스틱 어디서 왔니?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고서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운쌤, 소영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네. 저도 녹음이 처음이라 이제 긴장이 풀려서 저희 처음부터 다시 재밌게 좀 제가 좀 재미없다는 말을 좀 싫어해서 이거 방송 나가면은 놀림당할 것 같은데. 오늘 다운쌤이 재밌으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참 큰일 났네. 대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셨으니까요. 네. 더 유익한 정보는 보고서에 담겨져 있어서 보고서를 통해 이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꼭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꼭 해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아니요, 해주세요. 한 번만. 얘들아, 나 출세했다. 네. 항상 팟캐로만 들었는데 나연쌤 그리고 한스쌤 같이 녹음해서 매우 뜻깊었고 저 또한 청취자로서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좋은 방송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소영쌤도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네, 저 일단 다운쌤 이성당 얘기로 너무 오늘 재밌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뿌듯하네요. 팟캐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린피스 자원활동가로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덕체 이성당 말고 플라스틱 보고서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 드립이었는데 재미도 없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박수. 네. 끝으로 이제 네. 팟캐 보시는 분들도 제가 재미있었다면 한 번 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다운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때 좋아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더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미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섭외를. 네. 저도 오늘 출연에 정말 흔쾌하게 문소영 선생님께서 승낙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녹음하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문소영 선생님께서 정말 한 번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사실 네. 그린피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몇 번 인터뷰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매번 네. 엎어졌었어요. 아, 어쩌다 보니까 매번 이제 참여를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하게 죄송합니다. 돼서 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제대로 멍석 깔아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팟캐스트가 이제 그린피스 유니버스로 바뀐 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됐는데요. 이제 한번 개편 시즌을 맞이해서 재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서 공지사항 아니면 혹시 댓글란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소를 하나 남겨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소를 통해서 팟캐스트와 관련된 그런 의견들을 솔직하게 적어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익명이어가지고요.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좋으면 좋다 아니면 별론 건 별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스쌤한테 이 설문조사는 반드시 익명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허심탄회한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저희 팟캐스트 조금 더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